글 보내주신 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잘못돼 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가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 나름대로 방송도 하나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방송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 인생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50%는 그래도 이게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이런 것들이 공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가 너무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무슨 정치 논객도 아니고 논평을 하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또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자기의 이권을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또 그런 것도 불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야 되나? 돈이 막 수천만 원씩 벌 수 있는가? 내가 한 자리 해가지고 그거 되지도 않는 텔레비 나와가지고 모가지 힘주고 다니는 무슨 장관, 박범계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김경수 이제 감방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대통령 되신 분들도 그날 들어가거나 검찰에 뭐 소환돼서 들어가서 바로 감옥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감옥으로 가거나 이런데 지가 뭔데 지금 뭐 선거 받고 그것도 짧은 선거죠. 2년이면은 드루킹 사건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조사해서 여당에서 추미애가 찔러가지고 이렇게 조사받은 것을 지들끼리 벌려놓고 지들끼리 지금 믿는다.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저 여자는 정말 이 면을 철을 갖다 완전히 몇 값을 쓴 듯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TV 확 그냥 부셔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김경수가 나와서는 또 그냥 딱 하고 안경 끼고 노무현 때부터 문재인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거기에 정말 소위 말해서 오른팔들이죠. 그렇게 일들을 한 사람들인데 오죽이나 그래도 요번에 판정을 한 판사님께서 제대로 우리나라가 살아있다라는 면모를 그 사람도 결국 문재인이가 뽑은 사람이지만 봐줄 걸 봐줘야지. 이거는 너무 더 이상 도를 넘어서 간다면 다음 정권에 들어와서 어쩌면 자기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어떤 엄청난 압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년 선거를 때렸지만은 사실 2년 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작으로 이루어진 이런 댓글 부대들이라든가 경인선 가자 하니까 갑자기 김정숙 씨가 생각이 나네요. 참 그때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얼굴이 그냥 뻔뻔해가지고 그냥 그래놓고 이렇게 큰 일을 벌려놓고 싹 빠지고 김경수 씨 혼자만 알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책임질 사람이 분명 내가 아닌 누구에게 전하는 말일까요?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짧고 굵게 코로나를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얼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짧고 굵게 대통령의 이 말씀이 조금 좀 낮은 천한 그런 멘트여지 않았나. 대통령에서 저같이 천한 사람이 짧고 이렇게 굵게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대통령 대한민국 아시아의 그런 대통령이 짧고 굵게 한 방에 날려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고는 이거 정말 조폭나라에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백신도 못 믿을 정도로 이제는 백신을 저도 2차까지 맞았지만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델타 변이에 걸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려 가장 많이 백신을 맞은 이스라엘을 비롯해 그 다음에 미국, 영국들이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게 백신이 제대로 말을 듣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올 가을, 겨울이 어떻게 될런지 굉장히 추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다시 델타 변이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막 번져나가면서 이제 또 이거보다 더 심는 거는 경제가 어떻게 더 악화가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짧고 굵은 코로나 언제 짧게 되는 건가요? 말씀 좀 해주시죠. 백신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저 미국에서 맞고 온 사람 외에는 저는 왜 제 눈에 제 직원을 비롯해 한 사람도 맞은 사람이 없는지 전부 대기 중인데 언제 백신은 맞는 건가요? 계속 TV에 나와서 떠들고는 있지만 제가 볼 적 이거 떠드는 거에 정답이 거의 없이 임기응변 또는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TV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보고 있는 뉴스 중에 청해부대에 감염 환자들이 271명 더 나올 수도 있지요. 근데 그 배 안에 301명 중 271명이니까 90%까지는 아니지만 80에서 87% 이상이 되는 감염자가 나왔다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외지로 가는 군인들에게 우리가 TV를 보면 알지만은 미국 군인이라든가 다른 나라 군인들은 제일 먼저 국민보다도 이 여러 남자들끼리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숨을 쉬고 그 안에서 밥을 먹고 그 안에서 대변을 보고 그 안에서 오줌을 넣고 그 안에서 숨을 쉬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그 안이, 배 안이. 그런 사람들을 그 안에다가 떠서 보내면서 백신을 맞히지 않고 보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고요. 대통령의 말은 자화자천으로 자기가 무슨 비행기를 딱 보내가지고 한 방에 태워가지고 오게 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창피해서 오히려 한마디 안 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이 군인들 정말 건강하게 잘 이렇게 넘어가야 할 텐데 걱정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얄미운 사람을 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얄미운 인간이 이준석입니다. 얘 왜 이렇게 까부니까? 도대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 야당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맞습니까? 지금 가장 이준석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찾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이 그날 어딘가 떠나는 날도 이준석이가 야당 대표가 된 모습을 보고는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이철이 이준석과 또 TV에 나와서 떠들고 밥도 먹고 뭐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서로가 악수를 하고 끼안고 그랬던 그런 아주 다정다감한 두 사람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왜 대통령 전화를 안 받냐? 빨리 받아라. 축하하려고 전화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로 또 전화를 받았다. 그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문재인 씨의 내용을 우리가 읽기도 했고 또 이철이가 이준석을 찾아와서 뭐 그냥 허리가 꺾어지도록 인사를 하고 어서 오세요. 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야당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중도 그리고 우파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야당 여러분들은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과 함께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했더군요. 여당을 위해서 문재인의 테러를 안전하게 받쳐주는 우리 이준석의 결정은 바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해줬더군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 방역 문제가 이슈화가 되면서 코로나 문제가 번지고 올가을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제 싱가폴식으로 그렇다면은 방역 이런 것도 이제 확진자 숫자도 쉬지도 많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이 상태로 넘어가면서 가게들 문 열고 재난지원금 논아주면서 흥청망청 써보자 뭐 이런 식의 대선을 얼마 안 두고 여기에 합의점을 이준석이가 해줌으로써 저는 배신자 이준석이가 야당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못된 것만 배워서 철딱서니, 네, 철딱서니 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애늙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늙었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못된 모사만 배워가지고 히히 꼴꼴 하는 그 모습에 정말 치가 떨린다. 확 뭔가가 있으면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TV 뉴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입하고 혓바닥은 잘 돌아가가지고 말은 정말 잘합니다. 얘가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십몇 년을 연예인이, 가수가, 배우가 오랫동안 연습을 하면서 제대로 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얘는 완전히 정치 모사꾼으로 날리는 거는, 입 날리는 거는 정말 누구를 갖다 대도 지지 않는 그런 주둥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는 정말 대단한 입을 가진 만큼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본인이 무슨 생각도 없이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어떤 방법으로 가든 누가 하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여당이 하든 야당의 여당 같은 인간이 하든 나는 알 바 없고 나만 잘 되고 나중에 내가 잘 도와준 사람에 의해서 또 그런 생각인가요? 큰 목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미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그래도 낫습니다. 왜 뻑하면 나와가지고 윤석열 그나마 안철수 이런 사람들의 가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보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모사꾼으로 평생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보내기도 전에 제가 볼 적에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은 살지 못할지 모르거나 아니면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야지요. 저희가. 이런 인간을 그대로 놔둬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계속 정치를 한다면 저희의 정치,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때 그렇게 우리가 가슴 아프고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잘 만들 수 있을까 했던 그 걱정거리의 그 인생이 십수년 전이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진다면, 저런 모사꾼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은 발전이 없고 용납이 될 수 없고요. 저희 세대는 넘어가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정말 굴욕적인 대한민국의 정치사와 경제, 안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제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힘 부르기도 싫네요. 빨리 잘라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정직하게 나서서 얘기해야 할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뒷방 늙은이처럼 여우처럼 앉아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지, 내가 괜히 나서봤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장관 자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욕 들어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나는 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다 다져지면 그때 딱 나타나서 내가 다 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용서를 해서는 안 되고요. 빨리 이 배신자 이준석이는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센트리온에 떠들었던 백신 만들어 된다고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주식 부자가 된 서정진. 이 회장 최근에 뭐 하나요? 갑자기 이 서정진 회장을 생각하니까 문재인과 함께 이 회사를 그렇게 키워준 사람은 이 정권의 문재인이죠. 그러더니 문재인의 뉴딜,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220조를 쏟아부어서 뭘 하겠다. 일자리가 2025년까지 얼마나 생기는 거고 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뉴딜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들여다 봤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거는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친구들에게 먹고 살 궁리를 해주는 것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22년에 끝나는 문재인께서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을 만들어 220조를 쏟아붓겠다. 다음 정권도 문재인 정권인가요? 문재인 정권이 두 번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한국판 뉴딜을 만들어가지고 2025년까지 자기의 계획을 쭉 이어가겠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뉴딜 계획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잘못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경제 폭망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제일 잘 살았었던, 물론 나쁜 놈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우파 정권에서도 뭐 되게 많이 있었지만 참 잘 살았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때 가장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가장 많은 빚과 많은 부조리, 그리고 내로남불, 지네가 하면은 뭐든지 다 잘한 거고 남이 하면 다 깜빵에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까지 진짜 몰상식한 인간들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나쁜 놈들도 우파에서 많이 있었지만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죄송하다 하고 그 자리를 내려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얘네들은 절대 내려가지도 않으며 잘못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가기 전에는 잘라버리는 일이 없더군요.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엉망으로 가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와 생각을 해보니 경제 담당이었다는 장하성, 중국, 이게 장하성이가 또 뭐 경제를 어쩌고저쩌고 지락펴락 하다가 잘린 게 아니고 스스로 그만뒀죠. 그러더니 중국 가가지고 편안하게 띵또당 땅땅 이런 노래 들으면서 중국 음식 먹고 있는 건가요? 자르지를 못해. 따뜻하게 통장에 수천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가서 맛있는 거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 되게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믿지도 않고 싫어하지만 음식 하나만은 정말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은 겁니다. 그렇지만 음식은 정말 제가 잘 먹습니다. 중국 음식. 예. 싸구려로 먹습니다. 뭐 비싼 요리 그런 거 먹기 해봤자 20불, 15불, 10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먹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중국 음식 먹으면서 모가지 힘 딱 쥐고 대사관에 앉아가지고 막 텔레비 뭐 보고 노래 부르는 거 들으면서 뭐 사람들 오면 그래요 이러고 있는 건가요? 그래도 김현철, 김수현, 김현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경제를 담당했던 이 인간들 전부 다 어디 갔습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살다가 요쯤 하고 나는 내려가서 나머지는 또 알아서 또 해주겠지 하고 손가락 빨고 있을 사람들은 아니고요.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껍데기 홍남기죠. 예측도 미래도 전혀 없이 요즘은 굉장히 뭐 어디 나와가지고 질문하면 굉장히 소리를 지르더군요. 악밖에 안 남았나 봅니다. 자기한테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악만 남아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야. 그리고 정경이도 요즘 조금 소리를 지르고 있지요. 이게 이제 슬슬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이 정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말쪽에는 한 9개월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대권 주자들 나와서 떠들고 이러면 한 뭐 힘을 써봤자 뭐 3, 4개월 네 3, 4개월도 지겹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슬슬 이번에 김경수를 깜방에 집어넣고 뭐 이런 정은경이도 나와서 좀 떠들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홍남기도 뭐 소리 좀 지르겠다고 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껍데기 같은 말만 하고 있어서 아유 정말 끝까지 남아가지고 책임짓는데 나중에 그 책임도 덤탱이로 씌울 거다 아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더군요. 그거는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